자, 이곳은 삼호직고개의 남서쪽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요. 생김새가 어떠냐 하면 마치 작은 경차의 모양 같죠? 예,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바위 한 개입니다. 바위 한 개인데 중간에 패인 부분이 있어서 바위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이름이 갑옷바위입니다. 이 갑옷바위는 하나의 이제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미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그 머누금 일대에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군이 전투를 끝나고 와가지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무기 일부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것들을 구멍을 파고 넣은 다음에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저 바위로 덮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바위를 누군가 건드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저 바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학산 정상에는 안관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김민선 장군이 일본 왜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쪽 청학동이라든지 연수동 사람들 그리고 저쪽에 문학동 또 광교동 하객동 사람들 이 문학산 주변에 사람들이 즉 인천 도 부민들이 안관당을 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했던 김민선 장군을 기리던 그런 사당입니다. 그 사당을 지키고 있는 안관당직이가 있는데 이 안관당직이 영감님께서 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저 바위 밑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저 바위를 들어 올려서 그 속에 무엇이 있나 보리라. 그리고 좋은 갑옷과 투구라면 내가 이 보물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바위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바위를 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주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서 돌멩이를 괴고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진동하는 꽝꽝 하면서 커다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치면서 안관당직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벼락을 맞은 곳은 지금 저 바위 앞부분이 저렇게 없죠? 앞부분이 그때 벼락 맞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갑옷바위에 전해져 오는 전설은요. 전설 안에 또 하나의 전설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관당직이 이 사건을 만들기 이전의 전설. 이거 만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전설. 그리고 그것을 또 잘못 만져가지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징벌. 이런 것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구성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이는 약 1m 6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한 1m 정도가 되는 자그마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저 바위는 많은 학자들이 고인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인돌들은 무덤의 역할도 하고 일정한 또 부장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고인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한 전설이 함께 해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삼호직고개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 갑옷바위 전설을 통해서 함부로 이 동네에 있는 바위들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금기를 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전 근대에는 그런 이야기 구조들을 가지고 마을의 질서와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유지해 왔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백사 이항복의 후예인 경주 이씨들의 묘역이기도 합니다. 이 묘역 안에 지금 이 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 안에 이 바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철조망이 일부 이렇게 제거가 돼서 이 바위를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런 바위들을 연수구가 향토 어떤 기념물 같은 걸로 지정을 해서 함께 잘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저쪽에 바위가 하나 있죠. 저쪽에 둥그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저 바위는 제가 할아버지 바위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안간당직이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안간당직이 할아버지께서 비록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지만 이 바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기서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 혹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바위들이 우리 사모직 고개에는 많은데요. 자, 이번엔 사모주 바위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찾아온 이곳은 사모주 바위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술바위 혹은 중바위라고도 부르는 바위입니다. 갑옷바위하고는 불과 한 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사모연에서 갑옷바위와 사모주바위는 서로 길 양쪽으로 나란히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험한 비탈에 이 바위가 있지만 예전에는 사모직 고개가 이렇게 이 바위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모직 고개를 많이 깎았기 때문에 지금 비탈에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주 바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이 커다란 구멍이 있고 깊이는 한 30cm 정도, 그 다음 넓이는 한 45에서 50c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큰 바위입니다. 마치 수박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큰 바위죠.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혹은 술이 가득 차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모직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아름다운 선녀가 있어서 물 한 잔씩 떠주거나 술 한 잔씩 떠줬다고 이러한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같은 바위를 놓고 비슷한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술이었다, 물이었다, 선녀가 있었다, 아름다운 미인이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이 사모주 바위의 가장 큰 이야기 구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욕심 많은 중이 더 주세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술을 딱 한 잔만 먹고 말아야 되는데 더 주세요 하는 바람에 선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중이 자꾸 우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도 끊기고 그러면 또 큰 벌을 받는다고, 그런데도 계속 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녀가 한 잔을 더 따라주고 나니까 그걸 마시고 나서 펑 하고 선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녀가 어디 갔지 하고 여기다가 이제 중이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가득 차 있던 물, 가득 차 있던 술도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이 손으로 짚었다는 자리가 바로 이렇게 움푹 패인 자리가 중이 이 고개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짚었던 그런 이제 손자국하고 무릎 자국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주바위, 너무나 욕심을 내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바위입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 이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이 물은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없겠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어떤 공유정신, 이런 것들이 담긴 그런 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모주 바위, 이러한 전설 때문에 중바위 혹은 술바위라는 별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